오늘은 저번에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이제 5G 섹터에 대해서, 특히 이 5G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현재 국내 통신사들이 이 5G 기지국 건설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먼저 돈이 되는 사업들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5G 섹터가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표면상의 원인들을 보면, 일단 해외 국가들의 5G 주파수 경매 이슈가 끝났음에도 수주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는 수주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제시하는 5G 경매가가 너무 높아서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지국 설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현재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제 더 큰 지지부진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만 이 5G 섹터가 좀 지지부진한 걸까요? 사실 5G 섹터를 좀 깊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5G 섹터가 직면해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전력 소비 부분에서 이제 큰 악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제목인 건데요. 물론 이제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파장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설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들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이 전력 운용 비용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이제 화웨이에서 발표한 전력 소비량을 좀 막대 그래프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G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kWh의 전력을 소비한다면, 이제 5G 시대로 갈 때에는 11kWh 이상을 이제 소비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다중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이제 20kWh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조사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G라는 서비스는 64T, 64R,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4개의 트랜스미터랑 64개의 이제 리시버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KMW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말은 64차선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넓은 차선으로 보내면 이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비용은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G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트랜지스터랑 이제 4개의 리시버를 사용하는데, 이제 64매는 16배잖아요. 그러니까 16배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전력에 대한 비용을 통신회사랑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절반인 32나 또 그 절반인 16 트랜지스터, 이제 16 리시버 이렇게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수치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네트워크 용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네트워크 용량이 감소하면 분명히 소비자들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리 걸음만 계속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5G 섹터를 바라보면, 일단 기지국도 엄청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설치된다고 한들 이 전력 비용 감당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담으로 중국이 현재 전력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에는 탄소 배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열리게 될 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이 대기질을 개선시킨다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 5G 역시도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중국이 기지수를 늘리면서 좀 시장을 이제 선도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막상 그 내막을 보게 되면 현재 차이나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러양시 같이 이 5G 가입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아예 야간에 이 5G 기지국 작동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현재 5G에게 닥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구현될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단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한 대당 사용하는 데이터가 약 4TB,
그러니까 4000기가 정도라고 하죠. 근데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5G망이 먼저 선제적으로 구축이 돼야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지, 이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이제 5G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때문이라도 뭐 5G가 보급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제 5G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자율주행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 차량과 연결이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제 연결 가능케 하는 망이 이제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제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이 나의 자본력 차이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차등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주행차를 타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덜 안전한 차를 타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10만 명당 뭐 1명에서 2명이 사망하는 통계치가 있다고 하고,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폭스바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 폭스바겐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은 이 10만 명당 10명이 사망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높이고, 반면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적 혜자가 낮은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 가격을 이제 낮춰서 판다고 했을 때,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테슬라보다 더 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이 사망 위험률도 더 높은 이 폭스바겐의 자율주행 차를 타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자본주의의 격차가 결국에 이제 살고 죽는 것까지 결정하는 이제 비극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현재 돈이 없는 사람들이 소형차를 사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논하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능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이제 모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패시브 기능이라는 가정을 하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율주행 자체가 차량의 기본 기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이제 말이 되냐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엄연히 경차도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모든 그 필요한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이제 비싸다는 거는 안전한 기능이랑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있는 것이, 그런 기능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율주행은 다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던 이 자율주행차 왼쪽에 사람 한 명이 서 있고, 또 오른쪽에도 이제 사람 한 명이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율주행 차량은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야 하는지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이루다 AI 역시도 이 문제 때문에 다시금 이제 잠잠해진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다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제 이루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단 이런 문제들만 좀 보더라도 이 자율주행 때문에 5G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건 이제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약간 이거랑 매칭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총체적 난국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5G는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5G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 이슈가 조금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 결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바로 이제 전력 변화 스테이지의 효율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이 RFHIC라는 좀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GAN을 활용한 이 변화를 하면 조금 더 높은 효율과 이제 밀도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GAN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실리콘 위에 이걸 얹히는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통신 기지국에는 이제 무선 RF, 그러니까 무선 신호를 증폭을 하는데, 이 증폭을 한다는 건 이제 멀리까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빠르신데, 이제 와이파이도 성능에 따라서 이제 더 먼 거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재 이 5G 같은 경우에는 뭐 4G나 5G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이 반도체 물성이 이 실리콘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감당 가능한 가용 주파수가 이제 4GHz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5G 시대에는 뭐 28GHz 같이 그러니까 4GHz 이상의 주파수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주파수로 가려면 반드시 GaN, 즉 개인이라고 부르는 이 질화 관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수, 뭐 저전력에는 실리콘이 좋을 수 있지만은 이제 고주파수로 가려면 이제 반드시 GaN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GaN이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좋다고 하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높은 전압을 잘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군사용으로 먼저 사용이 된 것도 있지만은 단순히 이제 실리콘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반 실리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150도 정도의 온도에서 밖에 작동을 하지 않지만 반면에 이 GaN 기반 이 트랜지스터는 최대 400도의 온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칩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이제 크기가 작다는 거는 뭐 여러 지역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단가가 비싸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이제 조만간 이 시장에서 이 실리콘 기반의 GaN을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런 설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때는 조금 5G를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G 섹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와 연계된 어떤 여러 산업들의 발전 속도나 뭐 수주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 GaN 기반의 시장이 얼마나 개화를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5G 상용화 시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5G에 닥친 몇 가지 어려움들과 또 이제 그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